신경계입니다. 4-2에서 첫 번째 여기 신경계 파트인데, 자, 신경계에서 먼저 우리가 볼 거는 뉴런의 구조와 기능부터 볼게요. 뉴런의 구조와 기능. 왠지 들어봤을 거야. 뉴런이라고. 뉴런은 그 과학에서 대표적인 그 교재가 있어요. O2 교재가 유명하고, 그 다음 뉴런 교재가 있는데, 뉴런이라고 하면은 신경세포 있잖아. 세포 중에 뭐 배웠어, 우리? 청각세포 배웠고, 청각세포, 그 다음에 후각세포, 미각세포, 뭐 피부 감각세포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이 뉴런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세포 한 개를 의미하는 게 뉴런이야. 알겠지? 뭐 다른 게 없어요. 1번 뉴런부터 볼게요. 자, 뉴런입니다. 자, 뉴런이라고 하면은 일단 신경계를 구성하고 있어. 신경계 구성한다. 자, 뉴런들, 신경세포들이 여러 개가 많이 모여가지고 신경계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뉴런이라고 하면은 신경세포 한 개. 신경세포 한 개를 의미하고 있고요. 돌기가 발달되어 있다. 이게 뉴런의 특징입니다. 돌기는 앞에 부분에 있는 가지돌기라는 게 있고 끝부분에 있는 축삭돌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돌기가 발달해 있어. 자, 뉴런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있고 쭉 길게 돼가지고 끝부분에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뉴런 한 개, 신경세포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구조는 세 개로 나눠서 먼저 맨 가운데 있는 거, 맨 앞대가리에 있는 거 있죠? 앞부분에 있는 거,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꼬리라고 생각하면 돼. 자, 얘 하나를 신경세포체라고 불러요. 자, 신경세포체입니다. 이름 알아야 되고요. 위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하는 역할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얘는 신경세포체는 가운데 존재하고 있으니까 핵이라고 부르고요. 생명활동. 신경세포체에서 생명활동을 담당하고 있고, 물질 대사 역할을 해주는 게 신경세포체라고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신경세포 하나에 신경세포체에서 역할들을 다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나머지 돌기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요 끝부분 있죠? 요 끝부분을 돌기 중에서 앞부분 가지돌기라고 합니다. 가지돌기는 자극은 어디로 들어왔어? 자극은 우리가 어디냐? 뭐 피부 감각기관을 하면은 우리가 여기 촉감, 여기 피부 감각기관으로 해서 만졌어. 만지고 나면은 요 자극이 들어갔죠. 자극이 들어와서 피부 감각 신경을 따라서 뇌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지돌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돌기.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지돌기라고 부를 수가 있다. 뭔가 먹었어. 맛있는 걸 먹었어. 먹었을 때 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지돌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했을 때 그런 자극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지돌기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맨 뒷부분에 있는 것, 얘 이름을 축삭돌기라고 해요. 축삭돌기, 받아들였어. 이 통로를 지나고 나서 이 축삭돌기를 통해서 자극이 바깥으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축삭돌기는 자극을 내보내는 곳입니다. 됐나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할만하죠? 자, 그래서 가지돌기로는 자극을 받아들인다고 했고 축삭돌기로는 자극을 내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자극이 이동하는 경로, 통로, 이 방향은 한 방향으로밖에 못 가. 축삭돌기로 자극을 받아들인 다음에 가지돌기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극의 전달 방향은 이쪽입니다.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 쪽으로 자극, 전달, 경로,
받아들이고 나서 바깥쪽으로 내보낼 수 있다. 여러 개의 신경세포들이 구성돼가지고 신경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위에 하나, 그 다음에 또 머리가 있을 거야. 이렇게 되겠죠. 이 앞부분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다시 쭉쭉쭉쭉 이렇게 계속 얘네들이 연결돼가지고 자극을 전달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뉴런까지 봤습니다. 자, 뉴런이 뭔지 알려줬고요. 뉴런이 어떻게 생겼는지 봤고, 뉴런의 구조를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뉴런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2번. 뉴런의 종류.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1번은 감각 뉴런입니다. 자, 감각 뉴런은 감각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세포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감각신경이 있었잖아. 그치? 피부감각 기관이 있었고, 피부감각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됐었어. 그러면 피부감각 신경은 피부감각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야죠. 신경세포라고 했으니까. 감각 뉴런은 일단은 자극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이 자극을 어딘가로 보내야 돼요. 연합 뉴런으로 전달합니다. 연합 뉴런으로 전달한다. 이거 알아야 되겠죠? 연합 뉴런이 뭐 하는 놈인지 알아야 돼. 이 연합 뉴런이 뇌에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합 뉴런이 여러 개가 뭉쳐가지고 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뇌에서는 자극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연합 뉴런으로 전달한다. 뭘로 구성되어 있다? 감각, 신경을 구성한다. 감각, 신경. 감각 뉴런들이 뭉쳐가지고 많이 모여있으면 감각, 신경을 구성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연합 뉴런. 자, 연합 뉴런은 대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연합 뉴런은 자극을 판단하고 생각한 다음에 명령을 내립니다. 얘는 우리 몸에서 중추신경을 구성해요. 중추신경이라고 하면은 대뇌, 그 다음에 중간뇌, 간뇌, 뇌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척수, 연수 이런 것들 전부 연합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러면 자극을 받아들인 다음에 연합 뉴런에서 자극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린 다음에 이제 반응 기관으로 가야 될 거야. 반응 기관으로 가서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어떤 3번. 이번에는 운동 뉴런입니다. 자, 자극을 받아들였어. 판단 내렸어. 움직여라.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부분 되겠죠. 운동 뉴런은 명령을 반응 기관으로 전달한다. 운동신경이겠죠. 운동신경을 구성한다. 자, 교재에 보면은 감각 뉴런과 연합 뉴런과 운동 뉴런이 생긴 게 어떻게 생겼지 나와 있을 거야. 자, 140페이지 중반에 보면은 뉴런의 종류에서 감각 뉴런 있죠. 연합 뉴런 있죠. 그 다음에 운동 뉴런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어떤 경로로 구성이 되는지를 또 잘 봐야 돼요. 자, 3번 자극의 전달 경로 한번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자극이 들어올 거야. 자극이 들어왔어. 그러면 감각기관에서 그 자극을 받아들여야 되겠지. 감각기관입니다. 자, 감각기관에서 그 자극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나면은 감각신경이 감각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죠. 감각신경을 통해서 머리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감각신경. 따라서 감각신경 말고 감각기관 통해서 감각 뉴런이라고 합시다.
자, 감각 뉴런을 통해서 연합 뉴런으로 가야 되겠죠? 연합 뉴런으로 들어갑니다.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어떤 뭐냐 그 자극을 받아들이고 판단을 내린 다음에 결정을 해가지고 명령을 내리겠죠. 어디로 간다? 운동 뉴런으로 가겠지. 자, 운동 뉴런으로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운동 신경을 거쳐 가지고 운동 뉴런이 운동 신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반응 기관으로 가야 되지. 반응 기관으로 가서 그 반응 기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 거야. 이게 자극의 전달 경로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봐야 되겠죠. 알람이 울릴 거야. 알람. 자극은 이 X. 자,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 알람을 감각기관 중에서 어디에서 들어야 돼? 귀로 들어야 되겠죠. 귀. 자, 귀로 들었어요. 자, 귀로 듣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신경으로 가야 되겠어? 신경으로 가야 돼. 감각 뉴런은 뉴런들이 뭉쳐가지고 신경을 구성한다 그랬죠. 그 신경 중에서 귀로 들었으니까 무슨 신경으로 가야 돼? 그렇죠. 청각신경으로 가야죠. 자, 청각신경으로 들었어. 알람 들었으니까 내가 알람을 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알람을 끄려면 알람을 꺼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애가 있을 거야. 걔가 누구야? 뇌겠죠. 뇌입니다. 뇌. 연합 뉴런이 걔네를 구성하겠죠. 뇌에서 명령을 내렸어. 그러면 운동 뉴런한테 가야 되겠지? 이건 운동 신경이겠죠. 운동 뉴런이 운동 신경을 통해서 팔로 명령 내리는, 발로 끄지는 않잖아. 뭐 발로 끄는 애도 있을 수는 있지만 반응 기관은 팔. 자, 팔에서 반응을 보였어. 끄는 거지. 알람을 끄는 거야. 알람을 누른다. 팔 혹은 팔 근육. 이게 자극의 전달 경로 되겠습니다. 예시하고 같이 외워놔야 될 거예요. 됐습니까? 3번까지 왔어요. 자,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신경계의 구조하고 기능. 사실 얘를 좀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거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신경계라고 하면 전체 우리 몸의 분포에 있는 완전 그 의학 용어까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신경계는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 이렇게 딱 두 개만 보면 됩니다. 중추신경계는 또 뭘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말초신경계는 또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그 과정을 잘 봐야 돼요. 사다리를 잘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자, 신경계 볼게요. 자, 신경계는 우선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이렇게 커다란 묶음 두 개로 있고요. 얘네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얘네는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여요. 일단 자,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어떤 판단을 적절하게 내리고 그리고 자극 수용한 다음에 자극 판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명령을 내려주는 거지. 반응하는 자극 수용한 다음에 판단해서 반응하는 신호 전달 체계. 이것을 뭉뚱그려 가지고 신경계라고 불러줄 수가 있겠다. 자,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거 중추신경계부터 보겠습니다. 2번 중추 신경계. 자, 중추신경계라고 하면은 뇌 있죠? 뇌 알죠? 머리통에 제일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 뇌하고 척수는 등뼈 있잖아. 목에서부터 연결돼가지고 내려오는 등뼈. 이 척추 안에 들어있는 게 척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뇌하고 척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이 두 가지를 구성하는 게 중추신경계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럼 뇌를 봐야 되겠지. 역할부터 보자. 자, 뇌하고 척수는 자극을 판단하고 자극 판단한 다음에 명령을 전달하는 거. 자, 명령을 전달해 주는 게 중추신경계 역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뇌를 그려야 돼요, 지금부터. 이거는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그려야 됩니다. 책에는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일단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죠? 이 정도만 그려주면 됩니다. 됐나요? 너무 허접한가요? 책에 봐봐. 자, 교재 보면은 140페이지 중반부에 있는 요걸 지금 쌤이 그린 겁니다. 자, 간단하죠? 되게 간단하게 그렸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어떤 부분이 있는가? 뇌 안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보자. 대뇌에 있습니다. 대뇌, 좌뇌, 우뇌 양쪽 반 갈라가지고 왼쪽에 있는 거 그 오른쪽에 있는 거 합쳐갖고 좌뇌, 우뇌 합쳐서 대뇌라고 부릅니다. 대뇌는 얘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극을 판단하는 걸 얘가 하는 거야. 자극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얘가 하는 역할은 기억하는 거, 생각하는 거, 추리하는 거. 자, 그리고 종합적 정신활동.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전부 대뇌가 다 해줍니다. 대뇌. 전두엽, 축두엽, 후두엽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대뇌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대뇌 그 밑에 어디 가야 될까? 어디부터 해볼까? 간뇌부터 해볼게요. 요 중간쯤 위치하고 있는 간뇌 있습니다. 여기 간뇌로 볼게요. 자, 간뇌는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을 할 건데요.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성질로 보면 되겠습니다.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건 뭐였죠? 우리 체온, 그죠? 그 다음에 체액의 농도,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혈당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양이 많아지거나 적어지지 않게 조절해 주는 것을 간뇌가 하고 있습니다. 간뇌는 항상성 조절. 이 항상성 아래는 체온과 혈당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체액의 농도까지 이런 간뇌가 조절을 해주고 있다. 간뇌 밑에 보면은 중간뇌가 있을 거예요. 요 밑에 부분 여기 중간뇌입니다. 간뇌 밑에 중간뇌 맞죠? 간뇌 있고 그 밑에 중간뇌. 밑에라기보다 살짝 옆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간뇌. 자, 중간뇌입니다. 중간뇌에서 하는 역할은 안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중간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중요한 부위면은 뇌의 한 부분에서 이 눈에 대한 걸 전부 다 담당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중간뇌가 엄청 중요하고 눈도 엄청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중간뇌는 동공 조절, 하고 안구를 담당하는 모든 역할을 한다. 뭐 눈의 움직임 이런 거 있겠죠. 중간뇌가 동공 조절 그리고 안구 담당을 해주고 있다. 대뇌 봤고요, 간뇌 봤고요, 중간뇌 봤고요. 그 다음에 소뇌 봅시다. 동그란 거 있죠? 뒤통수에 붙어 있는 거. 얘가 소뇌입니다. 소뇌는 간단해요.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시켜 줄 수가 있겠다. 몸의 균형과 자세 유지 를 시켜주는 게 소뇌. 야구 배트 빠따 같은 걸로 뒤통수를 세게 맞으면은, 혹은 복싱하다가 뒤통수를 세게 맞으면은 중심을 못 잡아요.
옆으로 기울어지거나 막 쓰러진단 말이야. 이게 손해를 맞았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손해가 하는 역할이 몸의 균형과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해준다. 대뇌, 손뇌, 간뇌, 중간뇌 받고 그 다음에 연수하고 척수 봐야 되겠죠. 연수는 여기 뒷부분 좀 내려와서 이쪽 좀 내려와서 연수. 자, 연수가 하는 역할은 생명활동. 생명활동을 담당하는데 이 생명활동에는 그 다음에 심장박동, 심장박동과 호흡, 그리고 소화를 조절하는 역할, 이런 것들 모두 연수가 하는 생명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면 목뼈랑 연결되는 척수 있겠죠. 여기 척수 밑으로 내려와서 자, 척수가 해주는 역할은 뇌랑 몸을 연결한다. 뇌랑 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자, 여기서 몸이라고 하면 말초신경계랑 연결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척수는 무조건 반사의 중추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이 무조건 반사의 중추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할 겁니다. 무조건 반사의 중추는 3개가 있을 건데요. 연수하고 척수하고 중간내 이렇게 3개가 무조건 반사의 중추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는 역할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일단 보자. 대뇌 나왔고 손뇌, 간뇌, 중간뇌, 연수, 척수 총 몇 개냐? 6개죠? 그렇죠? 6개가 중추신경계를 구성을 하고 있다. 역할까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신경계 구조 중에서 두 번째 말초신경계 보겠습니다. 좀 전에 중추신경계를 봤는데 뇌하고 척수로 이루어져 있었죠. 뇌는 대뇌, 중간뇌, 간뇌, 손뇌, 연수, 척수 뭐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는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머리통 빼놓고 머리 밑으로 해서 어깨부터 시작해서 손발, 배, 몸 전부 다. 자, 말초신경계는 우리 몸의 온몸의 분포에 있다. 온몸에 분포해 있습니다. 자, 말초신경계를 구분하면은 첫 번째 감각신경과 두 번째 운동신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다. 감각신경이 뭘로 만들어졌을까? 감각신경은 감각 뉴런으로 만들어져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감각신경이라고 합니다. 감각 뉴런, 감각신경들은 감각기관과 연결돼 가지고 이 감각신경을 통해서 중추신경계로 연결을 해주겠죠. 자, 그러면 그 중추신경계에서 뭔가 자극을 받아들이고 판단을 내린 다음에 명령을 내려줄 거야. 그러면 이 내린 명령을 운동신경을 통해서 반응기관으로 보내주면은 우리 몸이 반응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운동신경은 운동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되겠죠. 자, 감각신경부터 보겠습니다. 감각신경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어디로 전달해야 된다? 중추신경계로. 자, 중추신경계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운동신경은 중추신경계에서 판단을 내려서 명령을 내려주면은 이 명령을 반응기관, 그러니까 운동기관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면 되겠다. 자, 그러니까 이 중간에 들어가는 거야.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여서 감각신경이 이 중간에 들어와서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운동신경은 중추신경계에서 뭔가 판단을 하고 명령을 내려주면은 이 가운데 끼어 들어가면 되겠죠. 운동신경에서 운동기관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운동신경 되겠습니다. 됐죠? 다시 이 운동신경계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1번 체성신경과 1번을 요걸로 하죠. 1번 체성신경과 2번 자율신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체성신경은 비상교과서에는 표현이 안 됩니다. 미래엔 교과서에서만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뭐가 있는지는 알아놔야 될 것 같으니까 체성신경하고 자율신경으로 구분을 하고 체성신경은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 팔, 다리, 뭐 어깨, 몸 이런 것처럼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팔다리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수의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내 마음대로 운동이 가능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운동이 가능한 신경, 체성신경입니다. 여기는 중추가 대뇌가 되겠죠. 대뇌에서 명령을 내려주면은 팔하고 팔 움직여라, 다리 움직여라 이런 명령을 내려주면은 이제 나머지 반응 기관들이 일을 해주면 되겠죠. 팔하고 다리 연결되어 있다. 그럼 자율신경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자, 이 자율신경 볼게요. 자율신경은 내장기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내장기관에 뭐 있을까? 그 위를 볼게요. 소화를 시키고 싶어. 내가 소화를 빨리 시키고 싶어. 내 맘대로 돼? 안 돼요. 심장 빨리 뛰고 싶어. 내 맘대로 되나? 안 됩니다. 뭐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뭐 지금 호르몬 같은 거 좀 빨리빨리 내뿜어. 이런 거 안 되잖아. 그지?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자, 이런 걸 자율신경이라고 하고요. 대뇌가 관련이 없어요. 대뇌에서 명령을 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조절됩니다. 그래서 불수의 운동. 내 맘대로 조절할 수가 없다. 그렇죠? 한문이죠, 요거도. 자, 이 자율신경은 또 다시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교감신경과 니은 1번, 2번으로 하면 되겠다. 1번, 2번 했으니까 1번 교감신경과 2번 부교감신경. 경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볼게요. 요거는 표로 간단하게. 볼까요? 자, 먼저 교감부터 볼까요? 자, 교감신경은 언제 작용을 하고 부교감신경은 언제 작용을 하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고 있을 때는 내가 되게 흥분했을 때, 심장이 빨리 뛸 때, 그럴 때 있죠. 싸울 때 생각하면 됩니다. 싸울 때.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자, 두 번째, 부교감신경은 얘는 쉴 때. 자, 쉴 때 우리 몸의 어떤 부분들을 조절을 해주는 거야. 자동적으로 조절이 됩니다. 내 맘대로 조정하는 거 아니고요. 자율신경이니까. 자, 동공 볼게요. 자, 동공 싸울 거야. 동공 어떻게 돼야 돼? 상대방이 날리는 주먹을 내가 봐야 됩니다. 동공이 어떻게 돼야 돼? 확대돼야 되죠. 싸울 때는 확대. 교감신경이 작용할 때는 동공이 확대되고요. 쉴 때는 동공이 확대될 필요가 없죠. 아주 편안하게 쉬고 있으니까 동공이 축소됩니다. 이때가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이겠죠. 싸울 때 심장 빨리 뛰겠지. 촉진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보내준단 말이야. 빨리 뛰어가지고 피를 온몸으로 많이 보내야 돼. 쉴 때는 심장 박동이 억제되겠죠. 천천히 뛰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호흡. 내가 흥분했어. 교감신경은 흥분했다는 것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호흡이 가빠지겠죠? 호흡이 촉진됩니다. 부교감신경은 당연히 호흡이 억제되겠죠. 천천히 숨 쉬어도 됩니다. 다음 소화가 잘 돼. 그럼 화장실 가고 싶잖아. 똥 싸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싸울 때 갑자기 똥 마렵지는 않잖아요. 그지?
자, 싸울 때는 소화를 둔하게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안 시켜요. 소화가 억제됩니다. 억제. 이제 쉬고 있어. 충분히 쉬고 있기 때문에 부교감 신경이 작용을 하면서 소화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소화가 촉진돼 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 겁니다. 방광도 봐야 돼요. 이거는 대변, 얘는 소변이겠죠. 자, 방광입니다. 싸울 때 갑자기 막 오줌 마렵거나 하지 않지. 쉬고 있을 때 오줌 마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방광을 싸울 때 이거는 축소돼야 되겠지? 확장입니다. 방광이 확장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줌을 담아두고 있는 방광이 커지면서 오줌이 마렵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거야. 방광이 커지면서 오줌이 마렵지 않아지다가 쉬고 있을 때는 방광이 축소되면서 꽉 차 있는 걸 쪼그라들으니까 어떻게? 화장실 가고 싶겠죠? 쉴 때는 방광이 축소된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길항작용이라고 해서 서로 반대작용이 일어납니다. 같은 기관에서 자, 기량작용이라고 하면은 두 개가 같은 기관에서 얘가 작용을 하고 있으면 얘는 쉬고 있고 얘가 작용을 하고 있으면 얘는 쉬고 있다. 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싸웠어. 싸우다가 이제 좀 쉴 거야. 쉬면 어떻게 돼?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하면서 모든 반응들이 나타나고요. 쉬고 있다가 갑자기 싸울 거야. 그럼 어떻게?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면서 동공이 확대되고 심장이 촉진되고 호흡도 빨라지고 소화는 억제되면서 화장실도 안 가고 싶게끔 방광까지 확대될 수가 있다. 길항작용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교감신경이 작용하거나 부교감신경이 작용할 때 어떻게 나오는지 잘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나요? 이 정도? 좋습니다. 자,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까지 보면은 또 한 파트가 끝나고 자, 다음 파트 들어가기 전에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신경계라고 했어요. 자,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맨 처음에 어떤 신경계가 있었다? 중추 신경계가 있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말초신경계가 있었다. 자, 중추신경계라고 하면은 뭐로 구성되어 있었다?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었다. 뇌, 그리고 척수. 그죠? 뇌는 또 뭐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 적어야 돼요. 적을 수 있어야 돼. 대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보자. 간뇌. 중간뇌. 그 다음에 연수. 뒤에 손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으로 척수 이렇게 되면 되겠다. 대뇌, 중간뇌, 소뇌, 간뇌, 연수 이렇게 연결되면은 신경계, 중추신경계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는 뭐가 있었다? 말초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있었다. 자, 다시 운동신경에는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이 있었다. 자, 마지막으로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각각의 하는 기능과 역할 모두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되겠죠? 자, 오늘 마지막 파트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를 한번 볼게요. 자,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 첫 번째 의식적 반응입니다. 자, 의식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대뇌가 판단을 내린 다음에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한다. 이건 일부러 하는 거잖아. 그치?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수위 운동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자, 의식적 반응의 경로를 봐야 됩니다. 의식적 반응을 하려면 무조건 누군가가 간섭을 해줘야 돼. 누가? 대뇌가.
대뇌가 간섭을 해서 판단을 내려주고서 움직이는 것을 의식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의식적 반응은 내 의지에 따라서 일어나는 반응. 이것을 의식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중추는 여기 나오는 중추라는 얘기는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 어디냐는 거야. 대뇌입니다. 아니, 대뇌에서 판단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니, 그지? 자, 경로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자극, 어떤 자극인지 몰라도 자극이 들어왔어. 자극이 들어오면은 일단 그 자극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감각 기관에서 이 자극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감각 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보내야 될까? 예를 들면 어디로 보내야 될까? 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보내야 돼? 의식적인 반응이야. 누가 판단을 내려야 돼? 판단 누가 내려야 돼? 너 졸리다 지금. 눈이 마탱이에 가고 있다. 어디서 판단 내려야 돼? 판단은 누가 내린다 그랬어? 대뇌죠. 자, 대뇌에서 판단을 내린 다음에 운동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전달해 주겠지? 운동기관으로 전달해 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요거는 어디 부위에서 나타나면 이렇게 되냐면 얘는 얼굴이야. 얼굴 혹은 목 위에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요 경로를 거칩니다. 잘 봐라. 자극, 소리가 들어왔어. 자, 소리가 들어오니까 감각기관이 귀겠죠. 귀에서 청각신경을 따라서 바로 대뇌로 들어가면 되지. 대뇌에서 들어갔다가 운동신경. 어떤 소리가 들렸을 때 팔을 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운동신경, 팔 들려고 이제 운동기관인 팔한테 전달이 되겠죠. 자, 팔한테 전달이 되고 나면 팔은 이제 손을 들 거야. 이게 끝이거든. 되겠어? 되겠어? 자, 근데 목 위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아닌 경우에는 뭔가 하나를 더 거쳐야 돼. 뭐를 거쳐야 될까? 보자. 요 사이에 뭔가 껴야 돼요. 이 자극이 누군가 내 무릎을 탁 쳤을 때, 무릎을 친다고 생각을 해보자. 무릎의 타격. 내 무릎을 때렸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나도 얘를 때리고 싶단 말이야. 그지? 누가 내 무릎을 땅 때렸어. 그럼 나도 뻥 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 볼게요. 자, 자극이 들어왔어. 자극이 들어오고 나면은 감각기관이죠. 감각기관. 타격이 들어왔다. 어디서? 무릎. 감각기관에서 신경을 따라서 감각신경이겠죠? 감각신경을 따라서 대뇌로 들어가기 전에 어딘가 하나를 거쳐야 돼요. 누굴 거쳐야 될까? 우리 몸에 연결되어 있는 거 있잖아. 등뼈 안에 뭐 있다고 그랬어? 그렇지. 척수를 거쳐야 돼요. 요 사이에 척수를 거쳐야 돼. 됐어? 척수를 타고 대뇌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대뇌에서 판단을 내렸어. 내가 얘를 때려야 돼. 나도 얘를 때리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은 대뇌에서 판단을 내려주면은 팔로 가야 되잖아. 근육. 그치? 그럼 뭐 타고 가야 돼? 말초신경계를 거친다. 척수를 거치고 팔로 가야 될 거 아니니. 그지? 그러니까 대뇌에서 판단 내려줬어. 그 다음에 사이에 다시 한번 척수를 거치고 운동신경을 통해서 운동기관, 팔이겠죠? 팔에서 얘를 때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얼굴, 목 위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요 반응대로 가면 되고 얼굴 밑에, 목 밑에 부위에서 일어나는 거는 척수를 거쳐야 돼요. 목 아랫부분. 과정 두 개. 얘랑 얘가 추가된단 말이야. 이건 기억해야 돼. 의식적인 반응입니다. 됐습니까? 됐어? 다시? 괜찮아? 오케이, 좋아. 자, 의식적 반응 봤어요. 내 의지대로 움직인 거였어요. 두 번째, 2번은 무조건 반사입니다. 자, 무조건 반사와 조건 반사도 있는데 조건 반사는 중3 과정에서는 잘 배우지 않습니다. 조건 반사는 파블로프에게 들어봤어, 혹시? 혹시 들어봤어? 못 들어봤나? 파블로프에게는 어떤 강아지가 있어. 이 개가 있는데 이 개한테 어떤 일정한 시간에 종을 때르릉 울려주는 거야. 밥을 주기 전에. 종을 때르릉 울려주고 나서 개한테 밥을 주는 걸 계속 반복을 했어. 그러니까 이 개는 나중에 종이 울리기만 하면 내가 밥을 먹을 거라는 걸 아는 거지. 그치?
그죠? 이런 거 뭐라고 한다? 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근데 조건 반사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안 배우기 때문에 무조건 반사 한번 볼게요.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 건 무릎 반사 혹시 알고 있어? 무릎 톡 때리면 톡 다리 올라가는 거? 이거 알아 몰라? 알죠? 이런 거 무조건 반사입니다. 이건 내 의지와 관계가 없어. 내가 움직이겠다고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단 말이야. 근데 다리가 올라가요. 이런 거 볼게요. 무조건 반사는 의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내 의지대로 안 돼요.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 자, 이것을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중추를 봐야 돼요. 자, 의식적인 반응의 중추,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는 대뇌가 판단을 내려줬단 말이야. 그런데 노란 거 어디 갔어? 이 무조건 반사는 대뇌에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판단을 내리지 않아도 반응이 빨리빨리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중추는 세 가지. 중간뇌, 그 다음에 연수, 척수. 이렇게 세 개가 무조건 반사의 중추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아까 우리 뇌를 배울 때 중간뇌는 뭐 담당한다고 그랬지? 눈 모든 부분을 담당한다고 했던 게 중간뇌입니다. 그렇죠? 동공 반사 있잖아요. 동공. 이 동공을 내 맘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 빛이 밝아지면 당연히 축소되고 빛이 어두워지면 이게 동공이 확대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 있어. 병원에 어떤 사람이 실려왔는데 그 사람이 의식이 없어. 그 눈을 강제로 이게 띄어가지고 후라시를 눈에다 갖다 댄단 말이야. 본 적 있어? 영화 같은 데서? 드라마나? 본 적 없나? 자, 눈을 이렇게 강제로 벌린 다음에 후라시를 갖다 대. 그때 동공이 막 움직여. 그러면 아직까지 뇌는 살아있는 거야. 근데 눈을 이렇게 크게 뜨게 해가지고 후라시를 갖다 대도 이 동공이 확대, 동공 축소가 일어나지 않아. 그럼 뇌가 죽은 거야.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난다. 그럼 뇌가 사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조건 반사 볼게요. 대뇌가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지? 않는다 그랬죠? 대뇌의 판단 없이 반응 일어나기 때문에 대뇌 판단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반응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내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자,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이거죠. 굉장히 뜨거운 포트가 있어요. 이 뜨거운 포트를 내가 만졌어. 만졌을 때 어떻게 되나? 손을 뜨거워 하면서 손을 떼잖아. 그치? 근데 이 반응이 일어날 때 대뇌에서 판단을 내리고 뜨겁다, 팔을 떼라라는 명령을 내린 다음에 손을 떼면은 늦어. 너무 늦어가지고 손이 데입니다. 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반사라서 이때 작용을 해주는 게 연수가 역할을 해서 연수에서 바로 명령을 내리고 얘를 바로 빼준다는 거죠. 그렇죠? 대뇌 판단이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고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겠다. 자극이 들어오는 거 볼게요. 자, 자극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자극이 들어왔어? 무조건 자극이 들어오면은 감각기관은 무조건 거쳐야 돼요. 감각을 느껴야 되니까. 자, 감각기관을 거치면 감각신경을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되냐? 원래는 대뇌로 가야 되잖아. 의식적 반응이면. 근데 대뇌로 안 간다는 거야. 요 반응을 거치는 중추가 척수, 그 다음에 연수, 중간뇌. 얘를 거치고 나서 바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운동신경. 얘가 판단 내리고 나서 운동신경으로 가서 운동기관으로 전달해주고 바로 반응이 일어난다. 대뇌를 빼면 돼요. 대뇌를 빼주면은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무조건 반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무조건 반사의 종류 몇 가지 볼게요. 3번. 1번. 요거들 할 겁니다. 척수반사. 자, 두 번째. 연수.
반사. 세 번째, 중간내. 반사. 이렇게 세 가지 보면 됩니다. 척수 반사는 목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무조건 반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척수 반사 예를 들어 볼까요? 몸을 움츠린다. 이건 뭐야? 이거죠. 공이 저 멀리서 누군가 야구공을 나한테 던졌어. 그건 내가 늦게 탁 봤어. 그럼 몸은 어떻게 되지? 자연스럽게 몸이 움츠러들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릎 반사. 이게 대표적인 척수 반사고요. 그 다음에 배변, 배뇨 이런 것들 전부 척수 반사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목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는 척수 반사입니다. 두 번째 연수 반사입니다. 연수 반사는 목 위에서 기준을 봤을 때 목 윗부분에서 일어나는 반사들 뭐 있을까? 재채기, 딸꾹질, 또 뭐 있죠? 하품. 이 내 맘대로 안 되죠. 그 다음에 구토. 이것도 내 맘대로 잘 안 돼요. 목 아래. 목 아래가 아니고 목 위에서 일어나는 반응들. 중간내 반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눈, 동공 반사 되겠죠? 동공 반사 이런 것들 무조건 반사의 종류 세 가지 살펴봤고요. 자, 오늘 필기는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경계 파트가 호르몬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우린 끌어가지고 신경계 먼저 보고 다음 시간에 호르몬 보겠습니다. 호르몬도 전부 다 암기이기 때문에 4단원은 암기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무조건 반사의 종류까지 해서 4단원 두 번째 파트 신경계까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